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28.5K를 뚫고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 메타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잠식하면서 일부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해요. 사실 최근에 마이클 세일러는 약간 밈처럼 조롱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런 비트 고래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유추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사실 제가 요즘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거래 관련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CVD 자료를 보면은 밤사이에 28.5K를 뚫었다가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되어 있는 염려가 커지면서 이제 일부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라고래가 그 부분을 같이 매도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시켰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8.5K까지 상승시켰던 갈색고래와 빨간고래는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이 갈색고래와 빨간고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위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PMI 지표 같은 경우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라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슈가 돼가지고 정말 경기 침체가 미국에 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고용 지표도 좀 안 좋게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계속 이제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이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선행 지표보다도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2022년도에 미국 시민의 저축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는 16.8%였던 저축률이 3.7%까지 빠지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신용카드 부채가 굉장히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돈이 굉장히 없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M2 이런 유동성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 돈이 말라가고 있다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경기 침체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 플러스 미국에 있는 국민들의 돈이 말라가고 있다,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염려가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뭐 2년물, 10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일어났을 때 한 10개월 정도 뒤가 되면은 리세션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8월 정도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된 게 2023년도 8월이 되면은 10개월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2, 3개월 뒤에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메타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겹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강조드렸지만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아무것도 매수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외에 좋은 코인들 이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하고요. 또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언제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면은 SVB 파산이 됐을 때 헤지펀드는 은행주 공매도로 거의 10조 원 가까운 수익을 받았다고 해요. 사실 이 SVB 파산됐을 때 정말 무슨 시스템 붕괴다, 은행 시스템 붕괴고 금융 붕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포로 조장한 사람들을 보면은 세력들이 다 헤지펀드들이었거든요. 사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반인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은행주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의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유명한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고지고대로 믿는 건 사실은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거기서 잘 파악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 침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올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올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하락을 할지 아니면 일부 하락을 했다 반등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저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 뒤에 전략적으로 2023년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냥 그런 부분들을 저희 기회로 삼는 게 저는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아까 헤지펀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지금 일본 10년물 YCC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 정부에서는 돈을 계속 풀고 있고 거의 일경에 가까운 돈을 풀었는데,
지금 또 헤지펀드들이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국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이런 것들의 불안을 조장을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 3개월 뒤에면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9년도에 지금 저희가 장이 약간 횡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장이 완전 하락장에서 과도기장으로 넘어온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텔레그램에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은 2019년도 하락장을 거치고 나서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하다가 그 뒤에 계속 횡보장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2023년도에도 하락장을 극복을 하고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자리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기간 조정이 거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2019년도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넘어갈 때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들의 이런 연관 관계를 통해서 지금 장이 어떤지를 봤을 때 비트코인과 금과의 연관 관계가 높아졌을 때 비트코인의 불장이 많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이거는 2019년도에도 그랬고 2021년도에도 그랬고 2023년도에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금과의 연관 관계가 높아지고 있고 비트코인과 지금 이 미국 주식 간에는 연관 관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불장이 시작이 됐었다. 이런 연관 관계 지표를 좀 가지고 와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불장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런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자리에 저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근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2019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갈 때 보면은 불장이 올 때 그러니까 이제 미니 불장이 온 거죠. 그래서 미니 불장이 오고 하락장을 극복을 할 때 불장이 오고 나서 큰 폭의 하락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붓다빔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하냐면 지금 나중에 한번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오랫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이 물을 타면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수익 구간이 돼요. 수익 구간이 되면서 물량을 던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게 던지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락장에서부터 이제 매집하셨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물량들이 이제 몰리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이런 상승장, 요런 장일 때 여기서 믿지 않으셨던 분들, 여기까지 믿지 않으셨던 분들이 요 부분에서 많이 달려들어요. 그러면서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잡거든요. 그러면서 현물보다는 선물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이럴 때 거품이 꼭 터져가지고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지금 보면은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 대금에 관련돼서 좀 살펴봤을 때 파생상품 거래 비율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거의 1대9의 비율로 현물보다는 파생상품,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이 말은 거품이 점점점 끼어가고 있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상승을 할 때 일방적인 상승은 없어요. 한번 크게 이제 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데 이 시기가 지금 저는 이제 8월 정도 뭐 딱 숫자로 나타낼 수 없지만 6월에서 뭐 한 9월, 10월 달까지 이 사이가 되겠죠. 이 사이라고 보고 있는데 경기 침체 메타와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과 이런 것들이 모두 엮여가지고 요 시기가 좀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계속 매집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거래하는 투자 성향에 의해서도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먼 미래, 어떻게 보면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뒤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지금은 저는 어쨌든 간 이 하락장을 극복하고 과도기적 장에서 상승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에 대한 거는 지금도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표로 봤을 때 사실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굉장히 큰 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은 채굴을 하면서 그 물량을 바로 이제 시장에 안 팔고 모아놨다가 이제 덤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하락장이 왔을 때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굉장히 이제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막 안 좋았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조금씩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물량을
전부 다 이제 매도를 이미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이 마이너 채굴업자의 물량이 발목을 잡지 않을 거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해내고 있다. 이런 것들과 같고,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기에 몸이 가벼워지고 있다. 굉장히 큰 고래였던 이 채굴업자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상승이 지금 이미 일부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를 시작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어제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1000개 정도 더 샀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14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약간 요즘엔 조롱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물린 건 사실이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평단가가 29,000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8,000불대이기 때문에 아직 물려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에 그냥 바이어스가 엄청나게 심하게 있는 사람인 것도 맞는데, 기업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본인이 물려있던 물량을 이제 물을 타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위치를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이제는. 근데 지금이 그런 자리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렸던 분들, 마이클 셀러 포함해가지고 물렸던 분들이 물을 타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지금 이제 물을 타고 매수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비트코인 매수했다고 공표를 하면은 늘 그날은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우스갯소리로 해보고요. 뭐 요즘에는 스택트 플로우 같은 경우는 잘 많은 사람들이 추종은 안 하고 있지만, 플랜비도 어제 이제 언급을 했어요. 지금 이제 얼리 불장에 도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장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제 플랜비와 마이클 세일러 동시에 굉장히 센 발언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커뮤니티에서 밈이 돌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플랜비도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자기들의 지표를 봤을 때 이제 불장에 이제 얼리 불장, 초기 불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이면서도 고래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지금 크립토 펀드들은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를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뿐만이 아니고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재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의 시그널로서 지금 자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자리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나고 나서 보면 저희가 투자하기에 좋은 지표였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잘 파악을 할 수 없지만, 하지만 불장을 한 2번 정도 겪다 보면 이런 기사나 이런 행동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돌이켜보면 이제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좀 공유를 했고, 사실 크립토에서 지금 저는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게, 투자가 VC들이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느끼고 있지만, 기사들이나 혹은 뭐 이제 처음에 초기 토큰 세일을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이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구나, 하락장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기회를 잡고 돈을 벌 준비를 해야 된다. 매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물을 타거나 좀 더 매수에 가깝게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보시면은 한 개 이상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숫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100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이 늘어나고 또 개인이나 기관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매집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자리에서 앞으로 경기 침체나 혹은 일부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잘 이제 매수를 해나가면서 2023년도는 축적의 기간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래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